마블의 영화를 디스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굳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마블의 영화를 완전히 폄하했습니다. 참고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동시에 현재까지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노장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단순히 오래 활동한 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조커에 대한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을 비롯해 수많은 명작을 연출한 전설적인 감독이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감독이 마블의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테마파크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디스했습니다. 심지어 마틴 스콜세지만큼이나 유명한 감독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마틴 스콜세지의 발언 정도는 양반이라고 하면서 마블의 영화가 비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람에 해외에서는 찬반으로 갈려 시끌벅적했었고 마블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나 감독들도 저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다 소개하기는 좀 기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무엘 잭슨은 대놓고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를 싫어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도 많다고 하면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누구도 영화를 만드는 걸 막을 순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코믹스에서 닉 퓨리가 자신을 닮은 외모로 그려진 데 이어 영화에도 출연했던 사람이니 돌직구를 날릴만도 하죠. 그리고 디즈니의 대표인 밥 아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지만 그 많은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전에 제가 인용했던 제임스 건 감독의 발언처럼 마블의 영화도 마틴 스콜세지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영화만큼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여러 차례 이어가다가 며칠 전에는 뉴욕타임즈에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장문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궁극적으로 하려던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현재의 할리우드 영화는 모든 것이 상업성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재능 있는 감독들이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됐고 따라서 과거의 영화가 가지고 있던 예술로서의 성격은 상당히 퇴색됐다는 거죠. 여기서 하필 마블의 영화로 특정하게 된 건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 있듯이 캐릭터 하나하나부터 부가 상품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기 때문에 제작사의 입김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세계관 아래에 놓인 영화라는 점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눈에는 가시로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블의 영화에 참여한 감독들과 작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창작의 자유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편의 영화가 연결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약이 있을 거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로 보면 바로 그런 과정이 지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마냥 나쁘게 볼 수만도 없는 요소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마블은 조커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고 DC는 마블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회사가 출발할 때는 동일선상이 있었지만 이번에 조커를 통해 각자의 색깔을 달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블의 영화가 가진 가치가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 마블의 영화를 문제 삼는 것도 딱히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현재까지 할리우드를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는 속편, 리메이크, 리부트, 그리고 코믹스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지의 제왕이 대박을 터뜨리니까 판타지 소설에 집착했고 해리포터가 대박을 터뜨리니까 YA 소설에 집착했는가 하면 마블이 대박을 터뜨리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에 집착 중인데 대체 할리우드는 왜 이럴까요? 답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이 되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리지널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은 동시에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니까 계속 이런 영화들에만 혈안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에 어떤 토핑이 더해졌는지도 아시죠? 지난주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로 PC와 페미니즘입니다. 여전히 블록버스터일수록 오리지널 영화에는 인색한 와중에 재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PC와 페미니즘을 얹어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할리우드가 PC와 페미니즘을 선도하거나 주도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PC와 페미니즘의 적이었던 할리우드가 슬슬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일어나는 걸 깨달으면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임스 카메론과 린다 해밀턴까지 돌아왔는데도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흥행에서 폭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구석이었던 중국에서마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는 바람에 제작사에게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게 될 거라고 하죠.
덕분에 창의력이라고는 눈꼽만큼만 들어갔는데 그 안에 PC와 페미니즘이 있다고 해도 재탕이나 다름없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조만간 이런 영화들도 죄다 여성 캐릭터 버전으로 재탕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돈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은 사람까지 되살리는 할리우드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이 제목을 보고 설마 하면서 클릭했더니 첫 줄에 바로 아니라고 썼더군요. 당연하게도 이 기사를 쓴 기자 역시 할리우드가 요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걸 간파했던 거죠. Want, are you a queen? Well, I mean, to the extent that all women are, yes. But no. I'm not a queen.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리우드는 마블이 아니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매진했을 거고, 유감스럽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화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라고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점점 더 삶이 골치 아파지고 각박해지는 가운데 관객들의 선호도나 반응이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들이 동일한 수의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한들 흥행 성적이 비슷할까요? 설사 영화와 극장이란 게 내일 탄생해서 두 영화가 나란히 걸린다고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단적으로 말해 할리우드가 영화의 상업성에 본격적으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장르를 분류했는데 이 장르란 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의 특징을 묶어서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영화가 가진 상업성은 다름 아닌 관객의 손에 의해 결정된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마블의 영화에 진정한 위기의식이나 미스터리 같은 게 없고 모든 게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일정한 수의 테마를 변주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바로 그게 관객들이 장르 영화를, 즉 상업 영화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만족하는 게 대다수의 관객들이 원하는 상업 영화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수십 년 동안 생존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솔직히 새삼스럽죠. 사무엘 잭슨의 말 맞다나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변하지 않을 거고 변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도리어 마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업 영화를 공격하는 건 고작 해야 이런 반감을 부추길 뿐입니다. I don't know about this. I don't either, but who gives a shit? No one's watching. What do you care? 물론 저라고 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마블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영화만 보길 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도 몇 차례 했었고 굳이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을 뿐이지 다양성 영화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 영화를 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아직까지 못 봐서 짜증나고 씁쓸한데 부산보다 서울의 극장이 몇 배는 많은데도 다양성 영화를 보기 힘들다는 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인구가 몇 명이 됐든 극장이 몇 군데가 됐든 사람들이 찾는 영화는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업 영화를 공격하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이젠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십수년 전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니 뭐니 하고 떠들었지만 딱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런 기사만 나오면 한국 영화도 재밌게 만들라는 둥, 스크린 쿼터로 거저먹는다는 둥 하는 비판만 커지니까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상업 영화를 공격하는 대신 다양성 영화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막말로 대다수의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마블의 영화라고 한다면 그걸 무슨 수로 막을 건가요? 안타깝지만 공짜로 보여준다고 해도 다양성 영화는 외면받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제가 무료로 상영회를 여러 번 열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업 영화와 다양성 영화의 신청자 수를 보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솔직히 저도 그걸 보고 놀랐을 정도인 이 판국에 마블의 영화는 영화도 아니다, 영화에도 예술의 형태가 있다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괜히 So what? Fuck 'em, so what? So what? 따위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정 그렇게 절박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블의 영화가 영화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리는 게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걸 알았다면 반감부터 갖게 될 게 뻔한 자극을 내세우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객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영화인들의 노력이든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든 간에 말이죠.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달 전쯤에 문체부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탁상공론에 그칠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현상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끝으로 올해 초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전통적인 영화의 개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넷플릭스의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로 올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스필버그는 현재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할 작품을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마블의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고 디스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인 아이리쉬맨의 제작사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참고로 아이리쉬맨은 책이 원작이고 제작비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데다가 상영 시간은 자그마치 3시간 30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넷플릭스에서 제작해야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무슨 자선단체라거나 영화의 발전을 위해 그럴까요?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넷플릭스가 정말 명확하게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운 겁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더불어 내로라 하는 감독들이 마음껏 영화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해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처럼 반감을 갖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걸 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스티븐 스필버그가 저 발언을 했을 때 반발하는 감독들도 꽤 있었지만 이만각설하고 아무튼 그렇다면 아이리쉬맨은 영화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으니 영화네 아니네 하고 따질 성질의 일은 아니란 겁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마블의 영화 같은 상업영화가 창출하는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수많은 극장이 유지되는 것도 상업영화 덕분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마저 없다면 넷플릭스가 극장을 무너뜨리는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될 텐데 행여라도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궁금합니다. Okay, that's enough.